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 끝에 오래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까지만 가도 숨이 차고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중간에 멈춰 벽을 짚으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모습은 결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82세 여성 환자 한 분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약해져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했죠.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고 난 뒤. 그런데 단 한 가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하고 지금은 가벼운 등산까지 혼자 다니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기를 억지로 드시지 않고도 근육을 살리고 체력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1위 음식은 단 한 끼만으로 계란 여러 개 분량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흔히 값싼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근육 건강에 있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콩나물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3g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닭가슴살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운동 후에 쌓이는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줄여주고 근육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8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소화가 약해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분께 매일 콩나물국 한 그릇을 권해드렸더니 2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를 혼자 걸으실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콩나물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국, 콩나물밥, 무침 등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위 멸치입니다. 작고 흔한 생선이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멸치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자연산 보충제라 할 수 있습니다. 멸치 100g에는 단백질이 3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닭가슴살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멸치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우유보다 10배 이상 풍부한 칼슘을 가지고 있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뼈까지 단단하게 만들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골다공증과 근육 감소증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의 멸치를 볶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골밀도는 눈에 띄게 개선됐고 체력도 좋아져 다시 텃밭 농사까지 시작하셨습니다. 멸치는 짭짤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볶아 드시거나 멸치 국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두부나 콩나물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근육 강화 한 끼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멸치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심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이죠. 이제 3위 두부입니다. 두부는 흔한 식재료라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는 단백질 흡수율이 90%를 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두부가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당뇨 때문에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매 끼니마다 두부 반모씩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혈당 수치까지 안정화되었습니다. 두부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위염이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두부조림, 샐러드까지 입맛에 맞게 조리할 수 있고 나트륨이 부족해질 걱정도 함께 해결됩니다. 근육을 지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부담까지 줄여주는 음식.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노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입니다. 이제 2위,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렸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3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에 염증이 쌓여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검은 콩은 그 방해 요인을 없애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검은 콩 두유 한 잔을 마십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하루 종일 진료를 해도 피로가 훨씬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충분히 불려 끓여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두유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은 근육을 살리고 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말 그대로 노년의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드디어 1위 황태입니다. 황태는 많은 분들이 해장국 재료나 겨울철 별미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황태는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그 어떤 고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매일 계란을 그렇게 먹기는 불가능하지만 황태 한 마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황태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류신, 발린, 이소류신이 이상적인 비율로 포함되어 있죠.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력입니다. 명태를 추운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 하며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 농축되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에는 타우린과 DHA가 풍부합니다. 근육뿐 아니라 심장 건강, 뇌 건강까지 함께 챙겨주죠. 저는 매일 아침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 하나 덕분에 87세인 지금도 하루 12시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합니다.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7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단한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직접 연구해온 황금식단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과 검은 콩 두유 한 잔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8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반모가 들어간 된장찌개에 콩나물 무침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현미밥을 함께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에 약 90에서 10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으로 근육 감소증을 막는 데 충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30% 이상 높여줍니다. 귤 하나, 토마토 반 개면 충분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을 권장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로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30분만 걸어도 근육은 자극을 받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걷는 것이 힘드시다면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팔을 크게 벌려 기지개를 켜고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피로가 풀립니다. 즉,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자극하면 90세가 넘어도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음식 매일 챙기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은 모두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 한 봉지는 1,000원도 채 안 합니다. 한 번 사면 일주일 반찬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멸치 한 봉지면 국물, 볶음, 가루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몇 주 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어떨까요? 반모에 불과한 두부 한 덩어리 가격으로 하루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황태 역시 비싸지 않습니다. 황태 한 마리가 3,000원 정도인데 국으로 끓이면 일주일은 거뜬히 드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비싼 보충제, 수입 단백질 파우더를 사지 않아도 마트에서 늘 살 수 있는 식재료로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5가지 음식입니다.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멸치나 황태 같은 식품은 나트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물에 우려내어 국물로 드시거나 간을 줄여 조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멸치를 씹기 어렵거나 콩을 그대로 먹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멸치는 가루나 국물로, 검은 콩은 두유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넷째,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져 고기를 먹기 힘든 분들은 두부, 콩나물처럼 부드러운 식품을 우선 선택하세요. 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드실 때는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체질과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멸치나 황태 같은 식품은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자칫 나트륨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그대로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충분히 우려내어 국물로 드시거나 간을 최소화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멸치를 즐겨 드시다가 혈압이 오르면서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볶음 대신 멸치 육수로 국을 끓여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체력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지만 신장 기능이 약할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백질 양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씹는 힘이 약해 멸치나 검은 콩을 그대로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멸치는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넣고 검은 콩은 충분히 불려서 푹 끓이거나 두유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두부나 콩나물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차근차근 늘리시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적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단백질 음식을 통해 근육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육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두세 주 하다가 포기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다리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세 남성분은 처음 2달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자극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고 꾸준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황태국 한 그릇, 점심 두부와 콩나물 반찬, 저녁 멸치볶음, 그리고 하루 한 잔의 검은 콩 두유. 이것을 3개월만 이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체력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육이 다시 생기긴 글렀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꾸준히 단백질을 먹고 움직이면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가벼운 아령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3개월만 꾸준히 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이제 팔에 힘도 없고 걷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 나이에 뭘 기대하겠어요? 하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움직여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분은 제 말대로 매일 두부 반모, 콩나물 한 그릇, 멸치 한 줌을 챙기시고 하루에 15분씩만 집안에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잡고 겨우 계단을 올랐는데 지금은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돌봐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하루 루틴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상 위에 두부 반모나 달걀 한 개만 더 올려보세요. 특히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해서 근육과 뼈 모두를 지켜줍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열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며 허리를 펴주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점심에는 가급적 콩류와 생선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식탁에 검은 콩이나 콩나물 무침, 등푸른 생선 한 토막만 있어도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권합니다. 밥만 드시고 바로 눕는 것보다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근육도 자극됩니다. 저녁에는 가볍지만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예를 들어 두부조림, 닭가슴살, 멸치볶음 같은 반찬이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고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10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 식사와 아침, 점심, 저녁에 작은 습관을 더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며 하루가 훨씬 활력 있게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음식, 그리고 하루 생활 속 작은 습관들 어떠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신 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마다 무겁던 다리가 이제는 가볍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을 식탁 위에 하나 더 올리고 짧은 스트레칭과 산책을 생활에 더하는 순간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88시니어 건강쇼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